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위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와 저항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그림이 주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에 대한 원리만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원칙 매매를 하신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그림을 이해하면 주식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바탕이 형성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그림 안에서 세부적인 매매 스킬을 적용하다가 어떨 때는 손실이 나고 어떨 때는 수익이 나기도 하죠.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매매는 저는 단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매매야만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거 되는 게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공부를 하고 차트를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이 있다라면 그날의 최고의 고점이겠지만 다음날 갭상으로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 고점 자체가 낮은 저점이 될 수 있겠죠. 상따를 하는 큰 목적은 다음날 시초가에 오늘 상한가가 간 종목은 갭상승을 예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의 가격보다는 싸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단 이 싸다라는 의미 자체를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종목 분석을 할 때 수차례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세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주식 매매는 오로지 추세 매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변곡점 매매나 뭐 이런 것들도 추세 매매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를 잇는 종목 중에서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수많은 기법들이 개발되고 나오는 부분들이 이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의 변곡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말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매매를 해서 해당 추세를 타고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개미지옥이라고 불리는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한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계단 시대의 하락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특징 자체가 보면은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이 줄곧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하락한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찾을 수 있죠. 주가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뭐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런 구간들에서 하락하는 구간들에서 매매 타점을 찾아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될 수 있으면이라는 외적으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의 종목을 매수를 하기보다 상승하는 종목의 추세에 초입을 매수를 해서 중기가 됐건 단타가 됐건 장기 투자가 됐건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의 초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원칙을 정리해보면, 자, 요약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의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런 종목에서 변곡점을 찾아서 타점에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수많은 종목과 차트를 꾸준히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즉,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가 되면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로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 종목의 추세의 종목에서 변곡점을 찾게 되는데, 일단 그 반대로 주식 투자에서 나에게 손실을 이제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손실을 주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손실이 났던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났던가, 이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복기를 해보시면 다음에 뭐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조금씩이라도 바꿔가는 모습을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뇌동매매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급등주들이 상한가가 빵빵빵 올라가면 평소에는 내가 관심도 없던 종목들인데 갑자기 이 종목의 눈이 띄게 되죠. 눈이 띄게 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됩니다. 자,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면서 해당 종목을 시장가로 매수하게 되고 다음날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잦은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나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첫 번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매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가령 종목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야지라고 해서 요 타점이 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런 자리들, 또 위에 요런 자리들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만의 뇌피셜로 인해서 매수를 했다가 지지라인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면 큰 손실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꼭 내가 매수가하고 매도가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나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없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종목만 보면서 시장가로 매수하는 부분은 나의 피 같은 돈을 허공에 뿌리는 행위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금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뭐 왠지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적게는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일반적인 뭐 회사를 다니면서 어, 이제 뭐 용돈벌이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1억을 넘기진 않아요. 1억이라는 돈이 넘어가게 되면은 자산의 가치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제 투자를 실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용돈벌이라든지 뭐 술값 정도를 번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1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요 사이라든지 뭐 많게는 한 5천 정도까지 좀 융통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봤고요. 결국엔 이제 이 자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가령 뭐 한 1000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0만 원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을 이제 100만 원짜리 100만 원씩 10개의 분할로 쪼개 가지고 10종목을 분할로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00만 원을 한 방에 몰빵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뭐 10만 원을 나눠서 하든지 100만 원을 나눠서 뭐 한 주식으로 50% 정도만 보유를 하고 현금으로 50%를 보유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 관리를 자신만이 좀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거나 어쨌든 뭐 이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은 자신의 자산을 자금 관리를 하게 되죠. 뭐 적금도 들고 뭐 차도 사고 할부금도 내고 이자도 내고 대출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꼼꼼히 합니다. 나의 이제 돈을 버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 소득 같은 경우를 자금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주식 자금 같은 경우를 관리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뭐 가령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돈을 그냥 한 방에 몰빵해 가지고 보유를 해서 수익이 나면 좋은데 손실이 나게 되면 그냥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서 주식과는 점점 멀어져 가죠. 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계좌를 깠더니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 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어려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손실을 보지 않고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자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자신에 대한 계좌라든지 내가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간별로 따져서 수익을 얼마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신이 이제 일별 손익 실현 가게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날짜별로 조회가 되고 금액을 이제 얼마나 수익이 났는가 손실이 났는가를 파악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실이 났을 경우에 내가 이제 물타기라도 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물타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자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물타기도 할 수 없고 그냥 방치가 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흥미가 없어지고 좀 재미가 없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기보다 자신의 자금 관리라든지 내가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서 어떤 타점에 이 자리에서 왜 매수를 했고
올라갔을 때 왜 매도를 했는가, 또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이 종목을 내가 왜 샀는데 현재 뭐 마이너스 몇 퍼센트고 이렇게 손실이 나기 전까지 내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자신에게 why, 왜라고 한번 되물어보시면서 한번 계좌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수익이 꾸준히 잘 나시는 분들이야 뭐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고 워낙 자신이 잘 투자하시는 방법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수익이 꾸준하게 나지 않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의 총 세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면서 가슴속에 한번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이후에 뭐 이평선 매매가 됐건 뭐 3일선 매매가 됐건 지지와 저항의 자리에 매매가 됐건 매매 기법을 따라서 대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상승 추세의 종목만 꾸준하게 찾아보시고, 자, 그 종목 중에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단어가 뭐 변곡점이라고 생소할 수 있겠지만 돈이 들어온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곡점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들어왔거나 돈이 나갔거나,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갔을 거고 돈이 나갔으면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변곡점을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뭐 몰빵을 해서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내고 있다면 이런 몰빵 방식의 투자 방법도 뭐 이게 집중 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집중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맞는 자금 관리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내기 위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한 지지와 저항, 또 상승 추세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뭐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은 아니지만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마인드가 학습이 주입식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화면을 보실 필요도 없고 자기 전에 이어폰을 끼시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셈 치고 들어보시면서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